4월 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으로 접어들고 있고 4월의 첫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금주 경마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일요일 날 부산에서 펼쳐지는 이제 KLA컵 대상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강 3세마를 가리는 경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최근의 대상 경주의 흐름은 완전 널뛰기죠. 아예 고배당이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저배당 형성이 되거나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첫 주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두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음 주에 이제 특별 경주나 이런 게 좀 몰리다 보니까 마방의 대표 막격, 그러니까 상금을 좀 벌어야 되는 마필들은 다음 주에 좀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역시 서울의 많은 기수들이 대상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요 경마는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가 선전할 구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접전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는 마필은 이 2번마 팔로우미, 3번마 질주의 여왕, 4번마 해맞이, 5번마 패션스타, 6번마 엑셀런트 한센, 그리고 11번마 라온 파라노마, 이렇게 6마필 정도 지금 관심을 제가 갖고 있고요. 10번마 굿프렌드는 제가 원래 관심권에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 인기마 위주로 이제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6번마 엑셀런트 한센과 11번마 라온 파라노마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질주의 여왕, 4번마 해맞이, 5번마 패션스타 이 세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신마인 이 2번마 팔로우미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것도 좀 관심권에 있는데 일단 이 2번마 팔로우미는 데뷔전이죠.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제 썬더모카신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순발력을 가지고 게이트가 유리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던져놓고 가는 그런 마필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 주행심사의 모습에서는 솔직히 좀 순발력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체가 좀 작죠. 그리고 마체가 작다 보니까 신마치고는 조교가 조금 약하다는 흠이 있고요. 자, 3번마 질주의 여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 중에서 제가 조교 모습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이렇게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활기도 차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마필의 밸런스, 그러니까 마체형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번마 엑셀런트 한센이나 11번마 라온 파라노마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 3번마 질주의 여왕이 기습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질주의 여왕이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해맞이는 지금 27주 만에 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9월 28일 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요. 그저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 그리고 주행심사를 거쳐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데뷔전에서 보였던 모습 그리고 그 전에 보여줬던 이런 모습을 보면 글쎄요,
마필이 좀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행 심사이긴 하지만 좀 마필을 앞에 붙이기 시작했고요. 뒷심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교 모습을 보면 좀 마필이 좀 날린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한데, 마필이 언뜻 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언뜻 보면, 좀 너무 가벼운 조교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마필의 변화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해맞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선입권 언저리에 붙여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패션스타가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늘 입상 후보마죠. 그리고 늘 아쉬움을 지금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마필인데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예 안 된다 생각하고 뒤로 돌리면 어떻게 보면 배당을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안 들어옴으로써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쉽게 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의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쉽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패션스타가 어떻게 보면 전개로는 전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너무 강한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애매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상에서 좀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필이고요. 6번마 엑셀런트 한세는 딴 거 없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손쉽게 선행을 간다면 좀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경합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뒷심 검증이 안 된 마필이죠. 자, 11번마 라온 파노라마는 이 데뷔전의 모습을 보시면요. 최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도 끊어냈고 막판 탄력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속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를 않은데 지금은 거의 뭐 66주 1년 좀 넘게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이 너무 길어졌죠. 이 마필이 휴양이 좀 길지만 않다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볼 수는 있는 마필인데 저는 글쎄요. 이 마필이 만약에 김묵성 기수가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합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휴양 적응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주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행 가기도 만만치 않고 외곽에 있다. 이 점에서는 조금은 좀 약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의 3번마 질주의 여왕, 4번마 해맞이, 5번마 패션스타, 6번마 엑셀런트 한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당일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질주의 여왕, 5번마 패션스타, 4번마 해맞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엑셀런트 한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팅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뭐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3번마 빌리언 보이 그리고 7번마 모닝원더 일단 뭐 부진마 경주에서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필한테 아마 저긴 압도적 사전 인기가 좀 몰릴 가망이 높기 때문에 배당판도 뭐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국산마 6등급 경주에서 단방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 첫째고요. 또 경주 거리가 140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3번마 빌리언 보이가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차, 그리고 앞선 전개를 했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지금 주도할 수 있는 마필.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하나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빌리언 보이가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1400에, 아니 1200에서도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1400에서는 더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쉽게 뒤에서 치고 올라온 마필도 별로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7번만 모닝원더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입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3번마 빌리언 보이보다는 7번마 모닝원더가 마필로 봤을 땐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용곤 기수죠. 최근에 김용곤 기수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수를 믿을 수 있느냐인데, 글쎄요. 어쨌든 김용곤 기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결국은 이 두 마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고, 이렇게 두 마필이 입상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산마 6군 1400에서 단방을 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대안으로 이 두 마필을 좀 자력으로 꺾을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6번마 불의 세계인데,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의 인기 4위였습니다. 막판에 바람이 막 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승부를 하는 듯 보였지만 막판 걸음이 무뎌지면서 결국은 자기 걸음을 못 내고 말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좀 이 마필은 좀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밀고 나와서 앞선을 좀 붙이는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주거리가 1400m, 아직 전적이 짧은 신마급의 마필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힘 한 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추열 기수가 솔직히 좀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쓰겠다는 전개로 힘 한 배를 하고 간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상 봤을 때 이 6번마 브리세게가 빌리언 보이 바로 다음으로 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개로는 유리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다 보니까 힘 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번마 송당 황태자는 어쩌면 이 마필은 계속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좀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 거죠. 11월 23일 경주 3착, 그 다음번 경주도 역시 3착, 그리고 2월 9일 경주 약간의 좀 공백을 두고 출전한 경주에서 1400이라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걸음이 더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앞선이 빌리언 보이를 제외하고는 강한 마필이 없다 보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막판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이 3번과 7번 이 두 마필의 기본 능력을 믿는 가운데 이 두 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선다면 2번마 송당 황태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인기마인 6번마 불의 세계는 좀 뒤로 돌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배당 복병마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일단 가장 처음에 딱 봤던 마필은 이 11번마 관악산 위심이었습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향후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400m의 데뷔전으로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게 좀 아쉽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더 뛰어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제가 추천은 안 하겠지만 주행 자세나 주행 모습을 좀 더 보셔야 될 마필이고요. 초반 스타트가 조금 나아지는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이 된다면 이 마필은 분명 노려야 될 마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혁명의 질주입니다.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푸르칸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뭔가 한 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지금 1400m를 처음 뛰고 있는데 늘어난 거리가 이 혁명의 질주에는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1400m 경주 거리에는 좀 맞는 그런 질주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4번마 혁명의 질주 쪽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전구도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쉽게 손대기도 어려운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모닝원더, 3번마 빌리언보이, 2번마 송당황태자,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혁명의 질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마필은 이 5번마 그리폰입니다. 이 그리폰이란 말이 좋아서 지금 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데뷔 2회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2월 9일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2착에 성공을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번 경주 역시 2착에 성공을 하면서 이땐 선입권 전개를 했죠. 2착에 성공을 하면서 연속 2착 그리고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도 좀 내려갔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 2월 9일 경주에 3착을 한 마필이 해원용마입니다. 물론 뭐 해원용마도 못 뛰는 마필은 아니지만 순발력은 좋은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태기산 킹이 1착을 차지했던 마필 경주였습니다. 물론 이태기산 킹이나 말쓰고 이런 마필들이 다음번 경주에서 다 입상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때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5번마 그리폰은 이번 경주에 분명히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이번 경주에는 이 1번마 연희 히어로와 2번마 리멤버 어게인 이 두 마필이 압도적 1위입니다. 사전 인기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배당이 글쎄요, 우리 같은 배터들은 손을 못 댈 만한 배당이 형성될 가망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 5번마 그리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번마 연희 히어로나 2번마 리멤버 어게인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별로 상태가 안 좋더라. 그럼 대안으로 이제 5번마 그리폰을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배당이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이 그리폰이 아마 인기 3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이 별로 없는데 과연 이 마필이 1번마 연희 히어로나 2번마 리멤버 어게인을 지금 이 편성에서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연희 히어로가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마필은 원래 선행을 가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경주에선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걸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2번마 리멤버 어게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순발력,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둘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 다 우승 후보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초반에 경합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1300m 경주에서 치열하게 앞선에서 경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어지러운 승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서로 싸우면서 어느 한 마필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예상을 해야 맞는데 좀 보여준 능력으로는 그냥 이 두 마필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전개를 좀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와 관계없이 그냥 능력에서 끝날 것 같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그냥 당만 승부고요.
이 두 마필의 이 배당이 배팅을 못할 정도로 초저배당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배팅 포기합니다. 배팅 포기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한 좀 배당. 근데 단방 승부는 어쨌든 환수는 될 수밖에 없죠. 들어오면. 근데, 들어왔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기대치가 크질 않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자꾸 대안들을 찾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대안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경마라는 게 절대가 없습니다. 뭐 선행 가던 마필이 기수가 낙마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까지 감안해서 배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자신이 저는 배팅을 1번 연희 히어로와 2번 리멤버 게인 이 두 마필을 단방 승부로 배팅을 하는 거고요. 메리트 없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복승식은 배팅을 포기합니다. 다만 3복승은 배당이 있는 마필이 보인다면 가는데 인기마인 5번마 그리폰이나 뭐 9번마 에클레어, 8번마 이스트킨스턴 이런 마필을 놓고 3복도 크게 환수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배당판 위주로 내가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저는 결국 이 2번마 리멤버 게인, 1번마 연희 히어로 기본적으로 이 두 마필만 추천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00m에 나오는 5등급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제가 평소에 이 마필은 앞으로 웬만한 편성에서도 좀 어렵다 하는 마필들도 대거 나왔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마필들도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명확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마필이 3번마 캠프 데이비드, 4번마 메가스텝, 6번마 위드 디스크로, 8번마 레전드 탄생, 11번마 음성 파워, 이렇게 5마필인데 여기서 한 마필을 빼야 되겠죠. 자, 일단 뺄 마필은 이 11번마 음성 파워입니다. 1700m의 최외곽 게이트, 일단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김영곤 기수. 원래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을 보이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마필이 이제 머스킨 매니저마거든요. 이 머스킨 매니저마들이 대부분 장거리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1400, 1700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1400까지가 좀 적정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행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이 된 느낌이고, 그걸 어디서 느끼냐 하면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변화가 오면, 그러니까 좋아지면 스타트가 상당히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거꾸로 스타트가 안 좋아지고 있는 마필. 원래 스타트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판에 근성을 보인다 해도 이미 멀어진 거리 경주가 포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1700m의 최외곽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볼 만한 편성엔 나왔지만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보고 있는 네 마필인데, 일단 이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위드 디스크로입니다. 데뷔 이후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근데 서서히 자기 걸음을 이제 내기 시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선행을 갈 정도로 경주를 주도할 정도의 빠른 순발력 이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은 아닌데, 편성이 약하다면 앞선을 나갈 수도 있는 마필이 이 6번마 위드 디스크로고요.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편성이 원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 디스크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연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 8번마 레전드 탄생이 최근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조교하는 모습은 조교 자체가 강하지는 않아요. 이 외국인 기수들이 조교를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활기도 좀 차 있고,
전체적으로 조개가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은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이 8번마 레전드 탄생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개 자체를 잘 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무리한 선행을 갈 필요도 없고 초반 이 정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 정도만 보여도 경주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막판 근성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는데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약해진 편성에 호기를 좀 맞는 마필이고요. 4번마 메가스텝은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죠.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700m 경주에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느릴 거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이 마필이 좀 장기 휴양을 했죠. 작년 8월달 출전을 하고 장기 휴양 끝에 3월 9일날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좀 강편성에 나오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 딱 보면요, 그 조교 모습이나 또는 윤승할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속았던 그런 마필인데 속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기 걸음은 좀 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능력,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더 뛸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 정우주 기수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정우주 기수가 게이트가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 복귀전을 한번 치러서 적응 능력은 좀 키웠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간다. 그럼 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 뭐 1번마 썬더스톰이나 2번마 당창남보인데 둘 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캠프 데이비드는 전개로서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가 원래 갖고 있던 이 마필의 능력도 뭐 없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높은데, 저는 이 마필이 제대로 된 스타트만 받아서 앞선에 갈 수 있다면 재미있는 승부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복병마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3번마 캠프 데이비드, 6번마 위드 디스크로, 8번마 레전드 탄생,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메가스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 예상을 조금은 위험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번 경기에 선회를 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나올린디, 8번마 천궁스톰, 이 두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필이 다 인기마죠. 그리고 경주거리도 1200m.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마에서 단거리의 앞선 마필들을 다 제외하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예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8번마 천궁스톰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2세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은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승고 난 이후에 물론 뭐 상대도 좀 강해지고 이런 면모도 있기는 하지만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순발력은 이제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인데 뒷심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합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요, 이 8번마 천궁스톤과 6번마 나올인디 어느 한 마필이 좀 누가 선행해 나갈 것이냐거든요.
근데 선행이 좀 편히 나가는 선행이라면 둘 다 버틸 수 있는데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두 마필이 심하게 싸워야 되고 이번 경주 가장 인기마가 될 이 이번마 골드퀸즈가 저는 조금은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압박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경주가 아니고 막 뭉쳐가는 경주가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앞선의 마필이 버티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 6번만 아울린디도 직전 모습을 보시면 외곽에서 선행을 가고 이제 직선주로 해서 약간 무너지는 걸음을 보이기는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됐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같이 선행 경합을 했던 마필들이 생각보다 좀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6번마 나올린디와 8번마 천공스톰을 뒤로 돌리고 1200m에 추입이 되는 편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2번마 골드퀸즈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분한 이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산마 6군에서도 5군에서도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막필이기 때문에 골드퀸즈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승군전에 나서는 이 1번마 진화성 직전에 비인기마였죠. 비인기마에서 막판 치고 들어오면서 무지막지한 탄력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1월달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고 큰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은 아닌데 직전 경주는 전개가 원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로 왔죠. 그리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성이 과연 직전 경주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저는 편성으로 봤을 때 앞선이 무너지는 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화성이 직전 경주의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 3번마 해피 특수입니다. 자, 직전에 이게 나올린디와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고 막판에 거의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좀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기는 했는데 이 마필이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 됐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를 계기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막판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경주를 보시면 승군한 이후에 그 근성이 좀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7번마 큐피드 하트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 이때 이 나올린디 해피투스 다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인데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올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자리 잡기에 실패한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때 경주들이 보시면 착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였기 때문에 조한별 기수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뭐 당연히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의권 끝자락 정도에서 붙어서 어느 정도 사정권 내에서 3, 4코너를 선회할 수 있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큐피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골드퀸즈, 1번마 진화성, 3번마 해피특수, 그리고 목병마로 7번마 큐피드 하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혼합 4등급 경주가 상당히 좀 어지럽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대체 뭐 전개 자체도 그렇고 믿을 만한 마필도 없는 그런 편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될 거는 같은데 그럼 그 마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일단 이번 편성에서 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마필이 1번마 한강 캡틴과 3번마 자체 발광입니다. 저는 처음에 편성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믿지 못할 마필들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배팅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하면, 자, 1번마 한강 캡틴,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를 놓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번 경주는 한강 캡틴 입장에서는 편성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게이트의 이점도 안 왔죠. 이 마필은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 막판 근성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경주 성적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이기 때문에 뭐 그저 그런 성적이죠. 근데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면 강자 틈에서도 비교적 걸음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별로다. 이 얘기는 너무 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앞선에서 승부를 하게 되면 근성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이 1번마 한강 캡틴이 선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 선행을 가는 마필 바로 뒷자리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캡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문제는 3번마 자체 발광이죠. 최근에 2연속 입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끄는 마필입니다. 그 전에 6번 경주는 거의 바닥권의 마필이란 얘기죠. 근데 최근에 경주를 보시면 다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갔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보느냐, 일단 선행을 간 경주가 1600m, 선행마가 유리한 그런 경주 편성에서 2번 게이트였죠. 그리고 선행마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편성입니다. 그전엔 1200m 단거리였죠. 단거리에서 앞선에 붙이면서 막판까지 버텨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앞선도가 어느 정도의 순발도 있어야 되지만 뒷심도 받쳐줘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과연 최근에 보여줬던 이 모습의 전개를 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이번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저는 앞선에 나갈 마필이 이 4번마 원평타운, 외곽에 있는 11번마 테칸, 이런 마필들이 앞에 나갈 텐데, 아마 3번마가 조금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빠르게 11번마 테칸이 붙일 거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4번이 기습 선행을 나가면 전개는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마 자체 발광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는 편안한 선행,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그런 편안한 선행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1400m 경주 거리다라고 한다면 선행마한테는 1600이 더 유리합니다. 1400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 발광의 전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자체 발광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복병마를 찾아냈을 때 어느 정도 배당 완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병, 이 두 마필, 인기마 두 마필을 자력으로 꺾을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일단 딱 떠오르는 게 11번마 테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죠. 외곽의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도 왜 성적이 안 나올까라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분명히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뭐 레이팅이 꽉 차다 보니까 좀 고부중에 좀 시달리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빨리 입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승문을 빨리 해버려야지 이 혼합 4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 중량을 안고 뛰게 되면 마필한테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 게이트는 불리해졌지만 이번 경주 앞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주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저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원평타운이 지금 휴양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22주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이라서 좀 실전 감각이 어떨까가 좀 미지수기는 한데, 이마필이 휴양 바로 전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마필의 그 장점은 순발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순발력이 약해졌었죠. 근데 휴양 이후 지금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교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원평타운도 앞선을 갈 수 있고 기습 선행으로 도주성 선행을 간다면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배당마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멋진 강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이라면 솔직히 멋진 강호를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이번 경주에는 뭐 다들 그만합니다.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죠. 제가 좀 비체카를 좀 보려고 했는데 최근의 모습은 너무 바닥 추입입니다. 최근에 서울경마장 주로 상태가 바닥 추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선입권 언저리에 붙여뛸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멋진 강호고, 저는 나름 조교 모습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 중에 한 마필을 뒤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배팅이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한강캡틴, 11번마 테칸, 4번마 원평타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멋진강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이 너무 많죠. 국산마 4군 정도 됐기 때문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결국 앞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의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보였던 마필의 능력보다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의 전개가 저는 좀 더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의 울트라 망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뭐 당연히 선행을 갈 거고요. 어쨌든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3번마 학산 스피드, 직전 11번 게이트 거의 뭐 도주성 선행을 갔죠. 그리고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 승군전이지만 감량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6번마 아인슈페너, 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앞선 전개를 하지만 항상 끝걸음이 부족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좀 편안한 선행을 가고 끝까지 버텨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 서울경마장 주로가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조금 유리한 주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게 보이고 어찌 보면 인기마라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보다 더 앞서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진짜 선행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이 2번마 걸작시대입니다. 최근의 행보는 좀 아쉽죠.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마필이 드디어 지금 안게이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세 시절에 보여준 순발력은 정말 막강한 마필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 2번마 걸작시대가 싸웠던 마필들, 다시 말하면 편성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움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리 못 잡고 결국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입니다. 양 옆에 1번마 울트라 망치라든가 3번마 학삼 스피드, 발빠른 마필이 있기는 하지만 초반 스타트 능력으로 절대 뒤처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좀 더 나은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안쪽 펜스에 딱 붙여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막판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이 걸작시대로 보고 있고, 저는 이 마필의 존재 때문에 선행마들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선행마들이 다 인기마긴 하지만 저는 선행마들이 좀 몰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마필의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보여준 능력보다는
전개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마필 세 마필입니다. 이 4번마 미스 콩코드, 9번마 스케일킹, 10번마 백두보이. 자, 4번마 미스 콩코드는 아마 어느 정도 좀 인기는 좀 얻을 마필이고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성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승군전이니까 상대는 강해졌지만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미스콘 코드고요. 자, 스케일킹도 약간의 좀 기복마긴 한데 최근에 마필이 좀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면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이 10번마 백두보인데 아마 인기권에선 좀 많이 밀려있을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은 근성이 좀 많이 사라진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입권 붙여뛰는 마필이고요. 막판 근성,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성만 저는 살아날 수 있다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1200m 단거리긴 하지만 추입 승부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10번마 백두보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입상의 확률이 높지는 않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상의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어왔을 때 배당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걸작시대, 10번마 백두보이, 9번마 스케일킹,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미스콘코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 마번 도출이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적중을 하든 안 하든, 물론 경마라는 게 뭐 매번 적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적중보다는 적중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뭐 그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질 때 얼마나 현명하게 지느냐, 그리고 이길 때 얼마나 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게 경마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전개라든가 마필의 기본 능력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마본 도출,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번 경주에 이 8번마 백룡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자, 19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세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강하게 믿고 배팅을 한다? 쉽지가 않죠. 배당의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럼 이번 경주에서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령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이게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지 뭐 이 마필 강하다 이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편성에 나오는 마필들이 다 그만하다는 거죠. 백령을 쉽게 꺾을 수 있는 마필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춤추는 장미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걸음이 무뎌질지는 몰라도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이번 편성에서는 그 마필이 9번마 춤추는 장미인데 1600m에서 또 외곽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가 꼬일 가망이 좀 높고, 최근의 모습으로는 그나마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 이 3번마 금빛 전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연속해서 58이라는 고부담을 지금 안 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게이트에 이점 있는 이 1번마 글로리시티가 최근에 뭐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1600m 경주에서 안에 갇힐 가방이 높다라는 거죠. 자, 달맞이는 계속해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걸음만 보이다가 끝나버리는 마필이고,
그나마 골든 드래곤이 이번 경주에 저는 편성상으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조교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마필을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는 겁니다. 10번마 나노마신이 마이야 기수가 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마필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있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마필이 될 텐데 외곽이죠. 10번, 그러니까 1600m 경주거리에서 최외곽 게이트, 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믿고 베팅할 마필이 없는 편성.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요. 뭐 하면 내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가는 건, 이게 지금 야간 경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추천을 자주 했었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4번마 엘도라도 강남. 자, 어쨌든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3착 2번. 그리고 2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3군하고 2군은 또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전천후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뭐 전개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는 이제 안게이트에 막강한 선행마가 하나 있죠. 이 1번마 미스트 퀄리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마필을 저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충분히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다. 그래서 엘도라도 강남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자주 추천하는 마필이죠. 이 8번마 시단 특성. 저한테는 기쁨을 많이 줬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좀 쉽게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도 이 신한 특성이 어쨌든 인기곳에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있죠. 아마 복별권 정도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2등급에서 계속 자기 걸음을 좀 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데, 3, 4코너 딱 회전할 때 어느 정도 앞선에만 붙여 있을 수 있으면 막판에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전용으로 타는 마필인데 김태희 기수로 변경이 됐죠. 자,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이 신한특송이라는 마필은 거구의 마필입니다. 50km 마필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마필인데 김태희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여성 기수의 그 특유함으로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전개가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시단 특성.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4번마 엘도라도 강남이나 8번마 시단 특성, 이 두 마필은 제가 추천하는 4두 마필에 꼭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건 상당히 다분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죠. 자, 그리고 10번마 배트 캡틴이 아마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이게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1400m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를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외곽에 있었죠. 외곽에서 앞선에 가지를 못하고 완전히 경주를 망쳤습니다. 이 배트 캡틴은 좀 뭐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긴 한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근데 지금 1600의 최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용호 기수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소리 없이 강한 기수입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수긴 한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너무 불리할 것 같습니다. 10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가려면 그 자체로도 좀 힘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 캡틴이 자리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5번마 섀도우 헌터도 역시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직전 경주 완전히 걸음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고, 이마필도 역시 배트 캡틴과 마찬가지로 앞선을 가면 좀 더 유리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장출 기수,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섀도우 헌터가 선행을 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리하게 선행 간다는 생각보다는요,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 마필도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권은 밀려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죠. 7번마 발베니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필은 1군까지 갔다가 지금 강급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급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발베니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합니다. 물론 1군까지 갔기 때문에 갈 만큼은 갔는데, 글쎄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조금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이 발벤이라는 마필이 처음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저는 뭐 대상경주급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성장을 못하고 되게 꾸역꾸역 1군까지는 갔지만 다시 강급이 돼서 2군으로 내려왔는데, 자, 2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약해진 거죠. 발베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승부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7번마 발베니의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최대 핵심은요, 이 1번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자, 이 마필이 손쉽게 선행을 가면 버티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가면 아예 안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마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편성이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번 경주 지극히 좀 주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엘도라도 강남, 8번마 신한특송, 7번마 발베니, 그리고 보병마로 5번마 섀도우 헌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경주가 8경주 때에 이제 후반부 경주는 그냥 내일 경마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역시 10경주도 저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일단 야간 경마죠. 지금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야간 경마에서는 아무래도 앞선을 뛰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 주간에 뛸 때의 이 편성에서의 나올 수 있는 결과와 지금 야간 경마로 뛰었을 때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믿을 수 있는 능력마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보시면 아마 이 뉴돌콩이 또 인기마가 되겠죠. 기수도 뭐 문세영 기수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기마인데 아쉬움만 계속 남겼던 마필인데, 또 잊을만 하면 한 번 또 들어오고 이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도 그럼 편성이 강하냐 하면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편성이에요. 약한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뉴돌콩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의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뉴돌콩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뉴돌콩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배당이 약한데 믿을 마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뉴돌콩을 과감하게 지울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게 뭐 저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글쎄요, 저는 뉴돌콩을 그렇게 믿지를 않는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배팅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뉴돌콩을 빼고 어떤 마필을 보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배팅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 경주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00m의 야간 경마임을 감안했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중에서 게이트 유리해진이 1번마 토스카이, 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저는 좀 재밌는 승부도 될 수 있고 들어온다면 배당의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딱 한 마필
1번마 토스카이만 추천하는 경주고요. 웬만하면 일요 경마를 기대하면서 조금은 일찍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입니다.